안녕하세요. 뉴욕기업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9월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오늘 주가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1.6%까지 오르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낙폭을 조금 줄여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한 0.5% 떨어지면서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이제 0.03% 가량 거의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19%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9월 고용 보고서였는데요. 9월 고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시장이 많이 실망을 했고요.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온 데다가 더구나 이제 오늘 유가가 WTI 기준으로 이제 심리적 저항선인 8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이게 1.6%로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나온 고용 보고서부터 보시면 이제 그게 오늘 19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다우존스 예상치인 50만 명 증가보다 부진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4.8%로 나왔습니다. 전달에 5.2%나 예상치인 5.1%보다도 개선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4.6% 오른 점입니다. 이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가 다시 1.6%로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이 원래 부진하면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촉발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오늘 장중에 WTI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0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10년물 국채금리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오늘 1.6% 이상으로 올랐고 실제로 이제 그 약한 고용 보고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용이 부진하거나 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가 1.6%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멘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날 수치 자체는 11월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충분하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그거의 하나의 또 다른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유가가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대다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는 0.39%, 그리고 부동산 관련주는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은행주들이 오르고 부동산 관련주들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은행들한테는 대출 마진이 이자 마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1.6%를 넘어서면서 제가 차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빨간색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 3월부터의 그래프고요. 파란색은 이제 달러 지수를 보여줍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주요 6개 통화, 그러니까 유로나 엔화 대비 이제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쭉 계속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오히려 그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가 오르는 반대 방향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면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이제 참고해 보실 만 하고요.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석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마켓워치가 제목으로는 이날 수치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준의 테이퍼링을 촉발할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제목을 냈습니다. 즉 대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의 테이퍼링 경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코노미스트 발언을 보면 TD증권의 짐 오설리번이라는 분은 간단히 말해서 이날 수치는 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특히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고 부분적으로 최근에 코비드 흐름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증가 속도는 연준 당국자들이 그 테이퍼링을 발표하기에 11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그 계획을 그대로 수준을 따를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브라이언 교수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FOMC가 그 테이퍼링을 올해 말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다만 이제 2022년도 속도는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제 고용이 예상보다 이제 부진한 모습이니까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년 행보는 조금 이제 불투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건 필요. 그리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 리디아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그 발표하는 그 기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낮은 기준을 이제 서프레스 이미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이 논란이 이런 다툼이 12월 3일로 이제 미뤄졌기 때문에 이 11월 테이퍼링을 발표할 이제 자기가 볼 때 그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은 이제 걷어졌다, 이제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부채한도 협상 문제나 그런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사라진 만큼 고용이 예상보다 실망스럽지만 11월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슷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가 11월 테이퍼링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연준이 그동안 이제 그 월별 패턴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고용을 더 중요시하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자기가 볼 때는 낮은 기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날 실망스러운 9월 고용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연준 당국자들은 그동안 최근 몇 주간 시장에 이런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간의 그 게인스 하면 이제 고용 증가분을 말하겠죠. 그동안 고용이 증가한 것들이 연준의 그 테이퍼링을 시작할 그런 임계치 혹은 기준점을 만족할 것 같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고용이 실망스러웠지만 그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시장에 또 이제 빨간불로 헤드라인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WTI 가격이 지금 보시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갑자기 오르면서 천연가스의 대체제로 또 원유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속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미국 에너지부가 그전에는 전략 비축유 방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전날에 그걸 부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그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멘트 하나 보시면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80달러가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번 주 증가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2주 연속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타이트하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만약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브렌트유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8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장 마감가는 79달러 한 중반에서 끝이 났는데요. 장중에는 80.11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는 덩달아서 비료 가격도 오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퍼틸라이저 프라이시스가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료 같은 경우는 비료를 만드는 재료가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가 그 질소용 비료라고 해서 그 천연가스에서 질소를 추출해서 이 질소로 비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천연가스가 그 질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에서 9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340% 올해 들어서 그만큼 올랐다고 합니다. 3배 이상 오르면서 아무래도 이 질소 비료 가격도 오르고 이제 비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푸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음식 가격까지도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료가 이제 옥수수나 아니면 밀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비료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최종 이제 제품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에그 인플레이션 혹은 푸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 OECD가 그 글로벌 최저법인세 15%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같은 데서 이제 조세 회피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글로벌 법인세를 정하자라고 이제 촉구를 했었고 그걸 이제 이번에 최종 합의를 이룬 겁니다. 보시면 이제 OECD 회원국들이 모두 합의를 했고요. 보면 OECD 회원국들이 글로벌 법인세 15%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한 12%대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보다 더 높아지니까 그동안 아일랜드가 계속 반대를 해왔었는데 결국 아일랜드가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시행은 여기 보시면 한 2023년에 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우주 탐사 기업이죠.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이제 2차 주식 매각을 단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때 이제 기업의 가치가 1천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이제 주당 560달러의 주식 매각을 했고요. 기존의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경영진이나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매각을 신규 투자자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했고요. 금액은 한 7억 5,500만 달러어치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거래로 이제 주식 가치가 560달러로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지난 2월이었죠. 지난 2월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주식 매각을 단행했었는데 그때 평가받은 가치보다 한 33%더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비상장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가치가 지금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중국의 바이트댄스죠. 이거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도 오르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